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적었다 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안 맞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건강히 잘 지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동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1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 결혼과 또 동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텔레비전에서 요즘 결혼보다 동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싱글맘, 싱글데디가 서로 만나서 실제로 뭐 혼인신고라든지 재혼이라는 절차에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리얼리티로 이제 촬영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장년 윤진 커플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커플을 보니까 장년님도 이제 싱글 데디고 윤진님도 싱글 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이제 동거를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커플을 보면서 단순히 서로 이혼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서로 그것을 공감대로 여기고 재혼을 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재혼도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혼은 뭐 재혼이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혼도 결혼입니다. 요즘에는 재혼이라고 안 하고 새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결혼이다 라고 해서 새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부분을 보세요 라는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야 이혼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년님, 윤진님 커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장년님이 그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10기 영식으로 출연을 하셨었고요. 이를 본 윤진님이 인스타그램으로 장년님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효감을 느껴서 교제에 이르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동거까지 이제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굉장히 일하러 다니고 바쁜 사회활동 중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감을 느낄 만한 상대를 주위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이나 또는 온라인 그런 카페 활동을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서로 교제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요즘은 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교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집도가 이제 높아서 그런데, 뭐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서 뭐 한국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려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교제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는 어때요? 저만 해도 인스타그램에는 저희 제일 행복한 모습, 제일 예쁜 모습, 제일 포장된 모습만 사실 올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바닥을 치고 뭐 혼자 술 마시고 싶을 때 정말 뭐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닐 때, 그럴 때를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는 그냥 극도로 포장된 모습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포장된 모습이 당연히 포장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의 이미지를 속으로 미화를 해서 우리가 연예인들 보는 것처럼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렇겠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미화된 그런 환상, 착각 내지 편견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년님, 윤지님 커플 이야기로 돌아가면 장년님은 윤지님이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제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윤지님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같이 서로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있는 사진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지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뷰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본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년님께서는 충분히 인지가 있으셨을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런데 그 결혼보다 동거 그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제 더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벗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장년님이 뭐 보수적인 남성이시라고 생각이 되죠. 내 여자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약간 소유욕이나 뭐 사랑의 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장년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상대방의 어떤 면을 싫어하고 어떤 면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파악이 조금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이 여자분의 사업상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윤지님이 그런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보수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좀 적었다 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다, 남자다 라고 했으면 애초부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이미 이제 재혼까지 왔다면 서로 뭐 최소 30년, 40년 이상을 따로 사신 상황인데 그걸 지금 와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지 않나. 재혼을 만약 하시더라도 반드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처음 할 때 어때요? 그 뭐 처음에 물론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모가 내 스타일에서 끌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외모가 정말 예쁠 때 1, 2년만 살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외모가 이제 점점 늙어가고 볼품이 없어져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10년, 20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자기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즉 내 톱니바퀴에 상대방 톱니바퀴를 서로 맞춰서 이 톱니바퀴가 서로 잘 굴러가도록 이 가게가 잘 굴러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 재혼 시점에서는 이제는 정말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는 일단은 동거를 추천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장년님, 윤지님만 해도 서로 동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뭐 좋아요를 표시하는지 팔로우를 수락을 하는지 그걸 옆에서 또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초부터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이 싫더라 아니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24시간 뭐 못해도 잠깐 연애할 때 뭐 데이트할 때 보는 그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그런 모습들을 내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동거라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본인도 파악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아, 나는 저런 행동을 싫어하고 저런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뭐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윤지님 입장에서도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뭐 개방적이고 이런 부분 이해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뭐 간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내가 올리는 그런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런 거 싫다고 하면 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인정받는 걸 난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되게 오래된 속담인데 집신도 짝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진짜 멋진 집신, 뭐 귀족이 신는 정말 좋은 신발이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이면 신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겉보기엔 정말 삐까뻔쩍한 구두라 하더라도 나에게 사이즈가 안 맞다 그러면 신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어봤자 발에도 안 맞고 결국에는 계속 장기간 걸어갈 수가 없는 구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안 맞는 사람이다. 나랑 그래도 뭐 최소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같이 결혼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실패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동거를 추천한다. 꼭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단순히 자유롭게 성생활을 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인생을 걸고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 시범 단계로서 저는 추천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님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